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마자 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피고인 재직기간, 그러니까 형사재판 정지 조항을 신설하겠다.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꽝꽝꽝 하면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 그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참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 정부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뭐 그만두긴 했지만 이 대행의 어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냈을 경우에 그나마 일단 입법화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는 이런 법안들 다 통과됩니다.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위인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즉, 한 사람을 위한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란 게 뭡니까? 결국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법이고, 또 이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모든 것들의 법을 바꿔왔고, 당헌 당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될 때 규정을 바꾸고 후보가 될 때 규정을 바꾸고, 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니까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아주 1,000만 원으로 높여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이요, 지금 헌법 84조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형사상 소출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명시적으로 재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왜 없냐? 예를 들어서 형사 피고인, 즉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우리의 헌법을 만든 아버지들이 상상을 못한 겁니다. 상식선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법을 안 만든 것이고. 자,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범이나 같은 피고인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안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저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비단 오늘은 저거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들의 법을 바꾸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법관 숫자를 왕창 늘릴 겁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적법성과 이 기본적으로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바꾼다.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 정권에 들어섰을 때 뭐 괜찮을 거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당 독재를 할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